닭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잊혀질까요? 답은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2달, 11월과 12월은 닭띠에게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여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특히 1969년생 기유년 닭띠는 지금이 바로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침묵하던 재능이 드러나고 쌓아온 신뢰가 명예로 돌아오며 베풀었던 선행이 재물로 되돌아오는 특별한 달입니다. 닭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룬 선생입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가을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명리학에서 유금은 익은 곡식, 수확의 계절을 의미하는데 2025년 11월과 12월이 바로 그 수확의 시간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뱀의 해입니다. 뱀과 닭은 사유축 삼합 중 둘에 해당하는데 명리학에서 삼합은 세 개의 띠가 모여 강력한 금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이니 닭띠에게는 이미 반쯤 완성된 행운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11월 을해월은 해수가 유금을 만나 금수 상생이라 하여 금이 물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과로 흘러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을목은 닭띠에게 편재로 활발한 활동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12월 병자월은 병화가 유금을 만나 화극금이라 하여 불이 금을 단련시킵니다. 닭띠에게 병화는 정관으로 여러분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든든한 기반 위에서 재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닭띠 전체의 운세를 먼저 말씀드린 후 1957년생, 1969년생, 1981년생, 1993년생 순으로 세부 운세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1969년생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연도입니다.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닭띠의 11월과 12월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닭띠 전체의 건강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금기운이 강합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호흡기, 피부, 대장을 관장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건조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조화왕이라 하여 금이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깨지기 쉽습니다. 11월은 을해월로 목과 기관지를 특히 조심하세요. 해수의 차가운 기운이 폐로 들어오면 기침이나 가래가 생기기 쉽습니다. 풍수에서 목은 기도의 통로로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목도리를 꼭 착용하시고 마른 기침이 나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소화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는데 닭띠는 원래 소화력이 약한 편입니다. 명리학에서 금극목이라 금이 목을 이기는데 이것이 간과 담에 부담을 줍니다. 술은 되도록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한두 잔은 해서 멈추세요. 11월 건강 길일은 2일, 13일, 24일입니다. 이날들은 약을 복용하거나 검진을 받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7일, 16일, 27일은 피로가 쌓이기 쉬우니 일찍 쉬세요. 이어서 12월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병자월로 뼈와 치아를 조심하세요. 자수의 차가운 기운이 뼈를 시리게 만듭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셨다면 12월에 꼭 받으세요. 특히 12월 15일은 치아 건강에 좋은 날입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피부를 관장하는데 겨울 건조함을 만나면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생깁니다.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시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금의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역력도 신경 쓰세요. 겨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12월 건강 길일은 5일, 17일, 26일이고 3일, 12일, 21일은 외출을 줄이세요. 다음은 닭띠의 관계운입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정확하고 원칙적입니다. 금은 반듯하고 곧아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가 때로는 까다롭게 보이고
솔직함이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1월은 을해월로 입을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해수는 상관이라 하여 표현력을 관장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보다 수다스러워지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의 일에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데 이게 오히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인가? 점검하세요. 명리학에서 금생수라 금이 물을 낳는데 말을 적게 할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11월 관계 길일은 4일, 15일, 23일입니다. 이날들은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 만나면 좋습니다. 반대로 9일, 18일, 26일은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세요. 그렇다면 12월 관계운은 어떨까요? 12월은 병자월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입니다. 병화는 정관으로 명예와 신뢰를 상징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이 빛을 발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고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풍수에서 이를 덕망이라 하는데 쌓아온 신뢰가 명예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도와줄 때는 해답을 주기보다 함께 고민해 주세요. 명리학에서 금은 가르침이 아니라 다듬음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듣고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12월 관계 길일은 6일, 16일, 25일입니다. 이날들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금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화폐, 금속 가치를 상징하는데 닭띠는 돈을 다루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때로는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11월은 을해월로 쓸 돈과 모을 돈을 구분해야 하는 달입니다. 을목은 편제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활동적인 재물을 의미하고 해수는 상관으로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기운입니다.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가전제품 고장, 차량 수리, 의료비 같은 급한 지출이 생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이를 재기순환이라 하여 돈이 나가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세요. 중순부터는 수입이 안정됩니다. 11월 13일, 15일은 재물운이 강한 날입니다. 투자는 신중하세요. 닭띠는 완벽주의라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11월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보이면 과감히 손절하고 수익이 나면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세요. 욕심이 독이 되는 시기입니다. 11월 재물 길일은 2일, 13일, 21일입니다. 12월 재물운은 더욱 좋아집니다. 12월은 병자월로 병화가 유금을 만나 화극금입니다. 이는 명예가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오래 일한 직장에서 포상을 받거나 꾸준히 해온 사업에서 큰 주문이 들어오거나 과거 투자가 결실을 맺습니다. 특히 12월 17일은 천재성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늘이 내린 재물의 날로 노력과 실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아 재물로 돌아옵니다. 12월 재물 길일은 5일, 17일, 26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로또 당첨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로또 행운 숫자는 4번, 9번, 14번, 23번, 28번, 34번, 43번입니다. 4번은 유금을 상징하고 9번은 금의 완성수이며 14번은 을목과 해수의 조화입니다. 23번, 28번, 34번, 43번은 모두 닭띠의 기운과 공명하는 숫자들입니다. 11월은 정보를 통한 행운이 강합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 스쳐 지나간 숫자, 꿈에 나온 장면이 당첨번호일 수 있습니다. 11월 로또 구입 길일은 7일, 13일, 21일이고 특히 13일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구입하세요. 12월 로또 행운 숫자는
2번, 7번, 12번, 21번, 26번, 32번, 41번입니다. 12월은 작지만 확실한 당첨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12월 로또 구입 길일은 5일, 17일, 25일이고 특히 17일은 정오에 구입하면 좋습니다. 로또는 일주일에 5,000원 정도로 즐기세요. 진짜 재물은 여러분의 성실함과 정직함에서 옵니다. 자, 지금까지 닭띠 전체의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1월과 12월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연도가 있습니다. 바로 1969년생 기운년입니다. 이분들은 이번 두 달이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고 쌓아온 노력이 명예로 인정받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먼저 이 특별한 운세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1969년생 닭띠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1969년생은 올해 57세로 기토와 유금의 조합입니다. 땅속의 금으로 명리학에서 대역 토장금이라 합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보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왜 1969년생이 특별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5년 12월은 병자월입니다. 병화가 기토를 만나 화생토를 이루는 정인운으로 명리학에서 문서, 명예, 윗사람의 도움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술술 풀립니다. 풍수에서 이를 귀인상조라 하는데 귀한 사람이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57세는 명리학에서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세, 즉 지천명을 지나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셋째, 기운년생은 삼합의 중심입니다. 사유축 삼합에서 유가 바로 중심이고 을사년이니 사화가 있습니다. 반쯤 완성된 삼합이 11월과 12월에 완전체가 되면서 엄청난 기운이 모입니다. 11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을의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편관운입니다. 잠자던 욕심이 깨어나는 달입니다. 그동안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11월에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명리학에서 편관은 큰일, 명예, 도전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기토는 촉촉한 땅으로 천천히 자라납니다. 11월은 준비의 달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협력자를 찾으세요. 건강 측면에서는 소화기를 조심하세요. 기토는 비위를 관장하는데 을목의 극을 받으면 속이 쓰립니다. 11월 7일, 16일, 27일은 과식하지 마시고 특히 신음식은 피하세요. 재물운은 중순부터 좋아집니다. 11월 13일은 재물과 인맥이 동시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과거 동료가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15일과 21일도 재물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12월 이달이 진짜 핵심입니다. 12월은 병자월로 문서와 명예가 빛나는 달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명리학에서 병화는 태양, 즉 정인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그 공로를 인정받고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거나 임원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거나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언론에 소개되거나 업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후배들의 멘토가 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17일을 꼭 기억하세요. 이날은 문창귀인과 정인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명리학에서 정인은
문서와 명예를 관장하고 문창귀인은 글과 학문, 지혜를 관장하는 귀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표창을 받거나 중요한 발표를 하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며 심호흡하세요. 풍수에서 동쪽은 목의 방향으로 시작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동쪽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세요. 그날 입을 옷은 검은색이나 남색으로 준비하세요. 수의 색깔로 지혜와 깊이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잡으세요. 이 시간대가 가장 기운이 강합니다. 12월 5일, 26일도 재물운과 명예운이 강합니다. 5일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날이고 26일은 과거 노력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관계운도 최고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살림만 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12월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12월 16일은 배우자와 특별한 날을 보내세요. 결혼기념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고마웠다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새롭게 봅니다. 그저 나이 든 부모가 아니라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어른으로 존경합니다. 1969년생 기운년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2달을 놓치지 마세요. 평생 묻혀있던 보석이 드디어 빛을 볼 기회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못했던 일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지만 늦었다고 포기했던 것 지금 배우세요. 만나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지금 연락하세요. 이번 2달을 잘 보내면 내년 전체가 열립니다. 그리고 50대 후반부터 7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1969년생 기운년 분들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57년생 정유년 닭띠입니다. 1957년생은 올해 69세로 불 속의 금입니다. 11월은 을해월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편인운입니다. 문서나 계약 혹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운이 강해집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심장과 혈압을 조심하세요. 해수정관의 기운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1월 7일, 16일은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재물운은 후반에 좋아지고 11월 21일은 뜻밖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은 경쟁과 성취의 달입니다. 병화 겁재가 들어와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할 일이 생깁니다. 관절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12월 3일, 12일, 21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재물운은 계속 좋아서 보험이나 연금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12월 16일은 가족 모임을 여세요. 다음은 1981년생 신유년 닭띠입니다. 1981년생은 올해 45세로 성유목 위의 금입니다. 11월은 을해월로 편재와 상관의 기운이 강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달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주말 하루는 반드시 가족과 보내세요. 목과 어깨가 뭉치기 쉽습니다. 11월 7일, 16일, 27일은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되도록 일찍 퇴근하세요. 재물운은 기복이 있습니다. 11월 13일, 21일은 재물운이 강하지만 11월 16일은 충동구매를 조심하세요. 12월은 성취의 달입니다. 병자월은 병화정관이 신금과 합을 이루는 최고의 달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보상이 돌아옵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예상보다 많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은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되 겁내지 마세요. 12월 5일, 26일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연말 휴가를 함께 계획하세요. 마지막으로 1993년생 계유년 닭띠입니다. 1993년생은 올해 33세로 물과 금이 조화를 이룹니다. 11월은 을해월로 식신과 겁재의 달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고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계수는 지혜와 성찰을 의미하는데 30대 초반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1월 4일, 15일은 신뢰할 수 있는 선배나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세요. 경험자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길을 열어줍니다. 건강은 수면에 신경 쓰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못 이룹니다. 11월 9일, 18일은 일찍 자세요. 재물운은 중반부터 좋아집니다. 11월 13일은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실력을 키우는데 돈을 쓰세요.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나중에 큰 재물이 됩니다. 12월은 실행의 달입니다. 병자월은 정제와 비견의 달입니다. 11월에 고민했다면 12월에는 움직이세요. 안정적인 재물과 동료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직을 결심했으면 이력서를 내고, 창업을 생각했으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유학을 꿈꿨으면 지원서를 넣으세요. 12월 17일은 새로운 시작의 최고의 날입니다. 재물운도 좋아서 12월 5일, 26일은 계약이나 협상이 잘 풀립니다. 연애운도 상승하는데 12월 16일은 소개팅이나 맞선을 잡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93년생 계유년 분들은 젊은 나이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두 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출생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닭띠 여러분이 11월과 12월을 더욱 밝게 보낼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969년생 기유년 분들은 이 개운법을 꼭 실천하시면 명예운을 더욱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색상 개운법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흰색, 금색, 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세요. 명리학에서 금의 색깔로 닭띠의 본래 기운을 강화합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을 흰색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검은색과 남색도 좋은데 이것은 수의 색깔로 지혜와 재물운을 높입니다. 집안에도 흰색이나 은색 소품을 놓으세요. 둘째, 방향 개운법입니다. 11월은 서쪽 방향이 좋고 12월은 북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방향으로 결실과 성취를 상징하고 북서쪽은 건괴로 하늘, 아버지 리더를 상징합니다. 산책할 때나 중요한 일을 볼 때 해당 방향으로 가세요. 셋째, 숫자 개운법입니다. 4, 7, 9가 좋은 숫자입니다. 4는 금을 상징하고 7은 완성수이며 9는 금의 극수입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에 이 숫자들을 넣으세요. 차량 번호를 바꾸실 예정이면 이 숫자들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세요. 넷째, 음식 개운법입니다. 11월에는 무, 배, 도라지 같은 흰색 음식을 드세요. 명리학에서 흰색 음식은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고 금의 기운을 보충합니다. 배즙이나 도라지차를 자주 드세요. 12월에는 굴, 전복, 미역 같은 해산물을 드세요. 겨울 바다의 기운이 닭띠의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집안 개운법입니다. 거실 서쪽에 시계나 금속 장식품을 놓으세요.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방위로 재물과 자녀운을 관장합니다. 시계는 움직이는 금속이라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기운을 만듭니다. 침실은 항상 정리정돈하세요. 닭띠는 깔끔함을 좋아하는데 어질러진 공간에 있으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여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세요. 풍수에서 새벽 공기는 청정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저녁에는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명리학에서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인데 이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금의 기운을 받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하루에 잘한 일 3가지를 적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1969년생 기운년 분들을 위한 개운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아침, 해가 뜬 후 동쪽을 향해 서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3번 말하세요. 그날은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시고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오전 시간에 잡으세요. 저녁에는 가족과 외식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나누세요. 이것만 하셔도 명예운이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이 개운법들을 실천하시면 11월과 12월이 훨씬 밝고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닭띠 여러분,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과 12월은 닭띠에게 올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관계도 따뜻하게 만드시고 재물도 지혜롭게 관리하시면 내년은 더욱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시니어 닭띠분들은 이번 2달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닭띠는 만년에 빛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 밑에서 일을 했지만 나이 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69년생 기운년 닭띠분들, 이번 11월과 12월은 여러분의 재능이 드러나고 명예를 얻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12월 17일을 꼭 기억하시고 이 2달 동안 준비해온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정성껏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닭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11월과 12월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11월과 12월 이 2달을 잘 보내시고 2026년 병오년은 더욱 빛나는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 함께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